안녕하세요, KBS입니다. 해외 유익한 기사를 우리말로 전해드리는 스낵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암호화폐는 화폐로 ING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암호화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역사상으로도 길이 남을 버블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암호화폐가 실제로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며 자산을 저축하는 좋은 방법도 아니라 주장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암호화폐의 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진짜 돈처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암호화폐가 쓰이고 있죠. 그럼 과연 수많은 암호화폐들 중 어느 코인이 실제 화폐로 쓰기 가장 적합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게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도 결제 수단으로 여러 곳에서 널리 쓰이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소식을 들으면 가까운 미래에 이 답이 바뀔 수 있을 듯 합니다. 점차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점들과 기업들의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는 추세고, 이들의 확장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의 주류 암호화폐 추세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아직 암호화폐로 결제 가능한 전 세계의 모든 업체를 모아놓을 믿을 만한 리스트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코인을 받는다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몇 군데 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버추얼 코인 스쿼드인데요. 이 웹사이트는 업체들이 수용하는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알려줘 꽤나 유익합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가장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인지 대략적 그림이 그려집니다. 코인스쿼드에 따르면 실제 웹사이트에는 더 많지만 암호화폐를 받는 54개의 주요 업체들 중 2곳만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피디아, 모질라, 샤피파이 등을 포함한 나머지 52개의 업체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하네요. 54개의 업체 중 라이트코인을 받는 곳은 25군데, 데시를 받는 곳은 15군데, 도지코인 15곳, 비트코인 캐시 14곳, 이더리움 14곳, 모네로 13곳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가장 사용할 만한 결제 수단이라는 것이죠. 물론 위 54개 업체만으로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유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과 그 외의 코인들을 취급하는 5,000개 이상의 업체들과 상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위의 코인스쿼드처럼 어디서 어느 코인을 받는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군데 업체만 봐도 이들 모두 비트코인은 받지만 그 외의 코인들은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코인맵은 암호화폐를 받는 전 세계 상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이트입니다. 뉴욕을 예시로 검색해보면 시내 중심부에서 136개의 상점들이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코인들 중 비트코인만을 취급하는 상점들이라고 합니다. 코인맵을 운영하는 프라하 사토시 랩스 매니저인 바흐 응구인 씨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프라하와 체코만 보더라도 다양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비트코인만을 받던 상점들이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까지도 받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를 지급하는 ATM도 생겨났다. 비트코인이 아직 우세한 건 사실이다. 가장 최초로 도입된 암호화폐이지 않은가. 이런 다양한 알트코인의 수용은 코인베이스 커머스와 같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업체들이 간편하게 소비자들에게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들은 아직 일부고 이들마저도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들은 대개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적할 라이벌. 비트코인이 물론 암호화폐의 우두머리급인 코인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정작 가장 실용적인 코인인가를 두고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에 내재된 기술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비트코인의 확장성 이슈는 작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난 이후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아직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배제했을 때 비트코인은 초당 7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반면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비자는 24,000건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기반의 암호화폐들은 확장성 문제로 인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화폐로 이용되기 어렵다고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추후 더 큰 규모의 시장에서 이용되는 것이 적합할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다른 라이벌 코인에 의해 현재의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예를 들면 비트코인 캐시는 한 블럭당 사이즈가 32MB입니다. 이는 1MB인 비트코인 블록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치죠. 거래 처리량 또한 초당 224건으로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또한 그 나름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비트코인보다 항상 싼 것만은 아니라는 점 등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를 노리는 것이 비트코인 캐시만은 아닙니다. 리플은 초당 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라이트코인 또한 기존의 비트코인 코어에 비해 4배 더 빠른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통해 확장성과 거래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도 알 수 있었죠. 서서히 넓혀가는 화폐로서의 영역. 암호화폐가 미래의 열쇠라고들 하지만 항상 반대로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블록체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이 스텐치콤의 블로그에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는 상점들이 줄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단 하나의 보고서만을 토대로 한 글이었고 이 보고서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500개의 온라인 쇼핑몰 중 암호화폐를 받는 곳의 수가 5군데에서 3군데로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사토시 랩스의 바우 응구에는 이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1년 전 코인맵에 등록된 상점은 9,085개였으나 현재는 12,801개라고 하는데요. 이는 1년 사이 3,716개의 상점이 증가한 것입니다. 비록 12,801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상점들의 수에 비하면 3발의 피지만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더 널리 적용되는 것은 아직 수년이 남은 과제지만 그저 시간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마티 그린스팬은 이미 지구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지난 과거 동안 세계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여러 번 겪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일 시기에는 독립적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없지만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신용이 낮은 곳에서는 암호화폐를 필요로 한다.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 터키에서 일어났죠. 터키 화폐인 리라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까지 치솟았을 때 터키에서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능한 정부가 암호화폐를 만났을 경우 적지 않은 확률로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은 확장성 문제 같은 이슈들로 모든 기회를 살릴 수는 없지만 현재 암호화폐의 적용이 이 분야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